저 같은 경우는 경매로 아파트 물건을 볼 때 저는 단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많이 봅니다. 무주택으로 해서 낙찰을 받고 처분하고 또 너무 괜찮으면 2년 비과세를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아파트의 장점은 황금성이 아주 좋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로반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경매하는 남자 로반카이저입니다. 오늘은 주거용일 때 금액대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 금액이 뭐 1억 대면 1억대, 뭐 3억 대면 3억대, 뭐 6억 대면 6억대, 그 금액대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 또 거기에 따른 규제,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오늘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갖고 물건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금액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억이에요. 1억인 기준일 때는 공시지가가 1억이라는 얘기예요. 공시지가라는 말은 뭐냐면 나라에서 정해준 공식적인 가격이에요. 자, 공적인 가격인데 이 가격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1억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해주는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게 1억입니다. 물론 이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건 다 아시죠? 자, 그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아요. 그 낮은 기준으로 이제 1억이 미만일 때는 취득세가 중과가 배제된다는 얘기예요. 자,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과열됐다 해가지고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이렇게 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자, 그 중에 투기과열 지역, 조정대상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과열 지역이든 조정대상 지역이든 해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어떻게 중과가 되냐면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가 되고요, 3주택부터는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에서 3%인데 이게 2주택이 되어버리면 8%, 3주택이 되면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과되는 이 중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일 때. 그러니까 1억일 때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뭘 많이 쓰겠냐면 법인들이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가 12%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이 투자를 12%를 안 하고 바로 이 1억 원 미만짜리 물건을 초이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쓰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사람들이 취득세가 일반 취득세라고 그래가지고 또 집도 1억 미만이라 해가지고 나는 집을 취득해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걸 인정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집을 취득하면 무조건 보유입니다. 금액하고 상관이 없어요. 1억짜리를 갖고 있든 100만 원짜리 집을 갖고 있든 어쨌든 취득을 하면 보유를 해요. 그리고 그 주택을 보유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양도시가 낮은 주택수에는 무조건 포함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억일 때는 없어요. 2억일 때는 특별히 규제가 없어서 제가 3억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는 3억일 때예요. 3억일 때는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 지역은 공시지가 3억. 아까 공시지가 설명했죠? 나라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에서 3억 이하는 양도세도 또 중과가 배제되겠다 얘기입니다. 특별시 외지역이에요. 외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시, 면 이런 데 얘기하겠죠. 이런 데에서는 3억 원 이하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 양도세 중과가 뭐냐면, 자,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따라서 10포인트씩 양도세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단기간에 매도를 하면 우리 공부한 대로 40%예요. 40%인데 이게 중과가 되면은 10%씩 올라간다는 얘기죠. 현재는 단기 보유하면 40%인데 이거를 2년 이상 보유해서 양도세를 낸다고 하면 10%가 중과된다는 얘기죠. 언제일 경우냐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에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2개 갖고 있을 때는 중과가 됩니다. 근데 3억 원 이하인 투기 지역이나 조정대상 지역인 아닌 지역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왜냐면 수도권하고 광역시가 제외하고는 시, 읍면도에서 투기 지역하고 조정대상 지역 묶인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기 지역이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데서가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억 원 미만은 양도세 중과해서 어쨌든 배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10% 플러스 되는 이런 거는 다 배제되고, 단기간에 하면 40%, 2년 보유하면 일반 세율 6%에서
42%까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자, 단점으로는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이게 있어요. 이게 전세자금을 회수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가 3억짜리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을 살 때는 대출받은 전세금으로 갖다가 이 집을 산다 안 한다 나라에서 그것도 투기로 보고서 잡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4억입니다. 4억 기준일 때는 장점이 하나밖에 없네요. 자, 4억 이하 취득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는데 어떨 때 감면해 주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자, 4억까지일 때 내가 처음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4억이면 1%예요. 1%면 0.5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단 어디만 가능하냐면 공동주택에만 가능한 겁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하나인 이런 주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공동주택, 즉 집합 건물만 가능하다. 집합 건물일 때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 시에는 취득세가 50%를 감면하겠다 이 뜻인 거. 이번엔 5억입니다. 5억인 데는 장점이 훨씬 좋습니다. 서민 실수요자가 있는데 서민 실수요자로는 뭐가 있냐면 연소득이 8천 이하, 내가 소득이 1년에 8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생애 최초에 9천 그리고 5억 원 이하 이런 사람은 서민 실수요자라고 하는데 이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LTV하고 DTV를 10% 우대하겠다 이건데 자, LTV는 뭐냐면 주택 담보 비율을 얘기해요. 주택 담보 비율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주택이 지금 현재 시세가 1억이면 LTV가 40%다. 그러면은 4천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 이게 LTV입니다. 근데 이 LTV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몇 프로냐? 40%예요. 무주택일자일 경우입니다. 자, DTI는 또 뭐냐면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내가 얼마를 갚겠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는 거를 DTI라고 하는데 자, 이 DTI를 10%를 우대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LTV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LTV가 아까 제가 4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억짜리 주택을 살려면 대출이 4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서민 실수요자는 10% 우대를 해줘가지고 50%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나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 외 기타 지역 전세보증보험을 5억까지 가입하겠다 얘기입니다. 제가 전세를 들어갈 건데 그 집에 5억을 보증금으로 해서 이제 전세 계약을 했는데 만료가 끝나서 집주인 저한테 돈을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경매가 났다든가 이럴다 할지라도 나의 5억이라는 거는 보증보험 증권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이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5억에서 단점은 없어요. 자, 중반으로 가서 6억을 갔어요. 우리나라는 이 6억이 가장 중산층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억짜리가 장점과 단점이 골고루 있습니다. 자, 6억짜리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서민 실수요자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고 생애 최초 9천만 원일 때에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보다 더 규제가 심한 투기과열 지역에서 LTV하고 DTI를 10% 우대하겠다 이 뜻입니다. 똑같아요. 이번에는 경기도에 조정대상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이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을 살 때는 10%를 더 우대해주겠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6억에서 9억은 신혼부부한테는 특별공급 구간을 해주겠다 이 뜻이고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는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단점입니다. 6억에서 9억까지 취득세 금액비 일정 비율로 증가. 이게 뭐냐면 자, 6억에서 9억으로 갈 때 취득세가 1%에서 3%인데 이렇게 예전에는 6억까지는 2%를 냈어요. 취득세를. 그러다가 9억까지 가면 계속 6억에도 2%를 내고 7억에도 2%를 내고 8억 9,900까지도 2%를 냈어요. 9억이 딱 되는 순간 3%를 취득세를 냈는데 이젠 이렇게 내지 않고 선형별로 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6억, 1000에서는 2점 몇,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6억 이상 임대차 중개 수수료가 0.8% 증가해서 6억 이하는 0.4%라는 얘기인데 중개 수수료가 뭐 0.4로 낮췄다 뭐 이 뜻인 겁니다. 자,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장점이라는 거는 LTV, DTI 내가 담보대출 비율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다 이 뜻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7억으로 갑니다. 7억짜리는 뭐 전세보증보험증권 7억까지만 가능하다. 아까는 기타 외 지역이었는데 수도권 지역을 전세보증보험을 7억까지 돼요. 내가 이 집에 전세를 7억에 살고 있으면 이 7억은 보증보험증권에서 들어주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7억은 믿고 보장하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단점은 없네요. 자, 이번엔 9억입니다. 9억. 6억을 중산층으로 본다면 9억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는 전부 비싼 주택이라고 보는지 이렇게 몰라도 9억에는 장점을, 그러니까 좋은 혜택을 주는 게 없고 오로지 단점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단점이 뭐였는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LTV 20%를 감수하겠다. 자, 20%를 감수하겠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무주택자인데 40%를 LTV를 해줬었단 말이죠. 투기과열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에서. 그러면 1억이었으면 4천만 원까지 나왔는데 20%라고 했어요. 2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20%로 낮아졌다 이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분양가가 9억짜리 이상인 주택을 제가 분양됐어요. 분양했으면 뭐 로또 됐다 뭐 좋아는 하겠지. 그러나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대출이냐면 중도금 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아직 소유권은 나한테 없어요. 없기 전에 분양권을 갖게 되죠. 이 분양권에 당첨이 됐을 때 이 분양권에 대해서 대출 계약금만 내고 중간중간 이제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 대출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오로지 9억 이상짜리는 전부 분양권은 현금입니다. 자, 고가주택 취득세 3%. 자, 45제곱 이상은 3.5%라는 얘기 뭐냐면 이건 농특세가 있어서 그래요. 농특세가. 그래서 3.5%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9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아까 3%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과가 안 될 때 3%라는 거예요. 내가 2주택자라고 하면 당연히 12%를 내는 거지만 무주택자가 9억짜리 이상을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는 3%만 내게 되는 거예요. 대신 30평대 이상인 걸 사게 되면 3.5%를 낸다는 얘기고요. 중개수수료가 올라가네요. 0.9%로. 그러면 9억 원 이하는 0.5였는데 9억 원 초과하면 0.9%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억이에요. 자, 현재 10억이 넘어가는 주택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대전 같은 경우도 10억 미만의 주택이 더 많았는데 요즘은 10억을 넘어가는 주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뭐 오래된 구축도 10억이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문제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또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묶인 걸 떠나서 15억짜리 이상짜리 집은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오로지 뭘로 해야 된다? 현금, 돈을 여기저기 끌어 모아서 15억짜리 주택을 사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분양금 중도금은 당연히 안 되죠. 제가 말한 대로 오로지 현금으로만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중개수수는 0.9%라는 거. 자, 15억에서 가장 무서운 게 대출이 안 돼요. 15억 이상부터는 저희가 강남에 있는 주택을 사오고자 한다면 20억이 넘어 현금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집을 사지 말라. 그런 현금만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 뭐 이 뜻인 건데, 자, 오늘은 1억부터 자 15억까지 가격대별로 투자에 알맞는 장점과 단점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매로 아파트 물건을 볼 때 저는 단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많이 봅니다. 무주택으로 해서 낙찰을 받고 처분하고 또 너무 괜찮으면 2년 비과세를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아파트의 장점은 황금성이 아주 좋다 이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 금액대별로 투자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물건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